자,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중희 선생입니다. 자, 오늘 레슨 4 네 번째 챕터에서는요. 또 역시 청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죠. 바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 비원어민들, 즉 한국인이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구조 중에 하나인 바로 오형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투부정사 역시 문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투부정사도 문장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또 잘 이해해야만이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투부정사를 그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문장 속에서 존재하는 투부정사는 대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청해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투부정사는 첫 번째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를 가지는 그러한 투부정사 구조들이 있습니다. be supposed to라든가 be expected to, be allowed to 같은 이런 식으로 어떤 관용적인 표현처럼 쓰이는 be, PP, to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나의 덩어리 또는 의미 단위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e allow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be expected to 하면 뭐야?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로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투부정사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뭐죠? 목적이죠. 뜻은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투부정사의 청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럴 때 대개의 경우에 이 투부정사 앞에서 우리가 리스닝의 한 덩어리를 끊죠. 그리고 나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다른 덩어리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구조는요. 동사가 오고 그리고 목적어가 옵니다. 그리고 그 뒤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이렇게 세 번째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번 구조처럼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가 to 할 것을 그 다음 뭐죠? 동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이런 형태를 띠는 그러한 동사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force라는 동사를 보게 되면 forc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를 쓰게 됐을 때 뭐예요? 목적어가 to 하도록 강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투부정사는 여기서 지금 내가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미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할 것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앞으로 하도록 이런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반드시 뭐뭐 할 것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 하도록 뭐뭐 해줄 것을 여러 가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러한 형태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동사들을 쭉 나열했죠. enable, 뭐 force, compel, order 이런 것들. 이러한 동사구들, 이러한 동사들이죠. 이러한 동사들이 이렇게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동사, 목적어가 투하도록 동사하다라고 하나의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청해하는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이 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뭘까요? 수식이 되겠죠. 수식은 어때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어디서 꾸며줄까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식은요. 앞에 수식당하는 명사와 함께 하나의 덩어리로 듣는 게 좋아요. 아까 목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끊어 듣는다 그랬죠? 앞에서 한번 딱 끊어 듣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식 같은 경우는 뭐야? 덩어리로 듣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명사와. 그래서 대개의 경우 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명사가 오고 그리고 나서 그 명사 뒤에 뭐가 옵니까? 투부정사가 이렇게 올 텐데 이 명사와 이 투부정사를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한 번에 완벽하게 드러내는 연습. 이게 이 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듣는 연습. 이게 또 우리가 청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끝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형식 청해죠. 오형식 청해가 우리 비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유는 우리말에는 이 구조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이 오형식 구조가 있긴 하지만 영어처럼 목적격 보호가 뒤에 오는 보통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떻게 오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 뭐예요? 목적격 보호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도록 또는 뭐뭐 하게 그 다음 뭐죠? 앞에 있는 동사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보통 우리말의 구조는 이게 먼저 오죠. 우리는 얘가 이렇게 하도록 동사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구조가 어떻게 오죠? 주어 다음에 뭐가 오죠?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동사가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따라서 이 오형식에 대한 개념이 잘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이 청해를 하는데 아주 쉬워지는데, 그렇다면 이 기본적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 말고 약간 다른 형태로 오는 그러한 오형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오형식이 바로 뭐죠? 첫 번째, 지각동사. 두 번째는 뭐죠? 사역동사가 되는 거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들은 굉장히 비슷하게 오죠. 지각은 뭐예요? 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들이죠. 보다 또는 뭐죠? 뭐 듣다, 그 다음에 느끼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서 뭐가 올까요? 동사의 원형이나 또는 ing 또는 pp가 옵니다. 그럴 때 문법에서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오는지가 중요하지만 청해적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할 것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오는지는 청해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지각동사가 오고 목적어 오고 그다음에 동사의 원형인 ing, pp가 왔을 때 그냥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동사 원형인 ing나 pp가 왔구나 라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문장을 따라 말하는 것은 나중에 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듣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를 알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라 말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뭐예요? 뭐뭐 하도록 시키다의 개념이죠. 이 사역동사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또 뭐가 오죠? 동사의 원형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올까요? pp가 오게 되죠. 물론 ing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루지 않도록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가 동사의 원형이나 pp 하도록 시키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 문장을 자꾸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오형식 문장과 또 오형식 문장에서도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학습 방법에 따라 실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